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석간 경제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6.45% 급등하며 7,384까지 치솟았는데요. 박 교수님, 7,000선을 넘어 7,300선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박 교수니까 네, 정말 놀라운 상승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7,384.56에 마감했고요. 6.45%라는 강력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는데요. 반도체 중심의 랠리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달러 시총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네, 부교수 노티용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박 교수니까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겁니다. 전체 시장 시가총액도 6천조 원을 돌파했고요. 오늘 하루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국내 증시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45% 올랐는데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박 교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7,384.56으로 6.45% 급등한 반면 코스닥은 1,210.17로 0.29%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 그것도 반도체 중심의 상승장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뉴스 제목 중에 반쪽 축제라는 표현도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개미들 나만 빼고 오르나 삼전 닉스만 웃는 반쪽 축제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시장 상승을 주도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었고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이 하락한 것도 이런 쏠림 현상을 반영하는 거죠. 박 교수치.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는 대단하다면서요? 네, 전쟁 공포에도 돈 벌 기회 7,000피 주역 개미 실탄 130조 더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여력 자금이 아직 130조 원 정도 더 있다는 분석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는 건가요? 집 한 돈까지 증시로 부동산 불패 신화 꺾고 머니무브 폭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증시 상승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자산 배분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이끈 주요 종목들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하죠. 박 교수 씨, 삼성전자는 오늘 26만 6천 원에 마감하며 14.41% 급등했습니다. 뉴스 제목에서도 27만 전자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27만 원에 근접했고요. 1년 만에 주가가 5배 상승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땠습니까? SK하이닉스는 더 강력했습니다. 160만 1,000원으로 10.64% 상승했고요. 뉴스에서는 160만 닉스라고 표현했습니다. 1년 만에 주가가 8배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두 종목이 시장을 완전히 주도했네요. 네, 27만 전자 160만 닉스가 끌어올린 꿈의 7,000피라는 제목이 오늘 시장을 정확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7,000선 돌파의 1등 공신이 이 두 종목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종목들은 어땠나요? 미래에셋증권이 83,800원으로 19.20% 급등했습니다. 증권주도 강세를 보였고요. 대한전선이 69,200원으로 14%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2만 8,500원으로 6.03%, 에코프로는 16만 2,800원으로 4.49% 상승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했네요.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은 어땠습니까? 현대차는 55만 원으로 2.04%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48만 2천 원으로 2.12% 올랐습니다. 상승은 했지만 반도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준이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2만 7천 원으로 0.16% 소폭 하락했고 삼성전기도 91만 2천 원으로 0.65% 내렸습니다. 반도체 쏠림 현상이 확실히 보이네요. 박 교수 씨, 그렇습니다. 삼전 살까 한익 살까 고민 끝 50일 만에 1조 몰렸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투자자들이 반도체 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시장은 어땠습니까? 박 교수 $1 환율은 1,455.70원으로 1.38% 하락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 건데요.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제 유가는 어떻습니까?
WTI 원유는 배럴당 100.66달러로 1.57%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워월자. 금 가격도 주목할 만한데요. 금은 온스당 4,671달러로 2.53%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이 4,600달러를 넘어섰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인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급등하고 금도 오르고 좀 모순적이지 않나요? 워월자. 그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뉴스 제목에 전쟁 공포에도 돈 벌 기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특정 섹터, 특히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5일 기준으로 4.42%를 기록했고 0.67% 하락했습니다. 국채 가격은 110.58로 0.21% 상승했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자와 미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막 교수 어제 5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7,259.22로 0.81% 올랐고 나스닥은 25,326.13으로 1.03%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49,298.25로 0.73%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S&P 500을 추월했다는 기사도 봤는데요. 네, 7,000선 돌파한 코스피, 미국 S&P 500 제쳤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수 절대값으로 코스피가 7,384인데 S&P 500이 7,259니까 숫자상으로는 앞선 거죠. 물론 지수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마이엑스 지수는 어떻습니까? 마이엑스 공포 지수는 17.15로 1.32% 하락했습니다. 17대 수준이면 시장 불안감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미국 시장의 안정세가 국내 증시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요 기술주들은 어땠나요? 박 교수 머제 슈봇, 막 교수 머제 슈봇, 애플이 284.18달러로 2.66% 상승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196.50달러로 1% 하락했고 테슬라도 389.37달러로 0.80% 내렸습니다. TSMC는 394.41달러로 1.79% 하락했고요. 미국 빅테크는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반도체주는 내렸는데 한국 반도체주는 급등했네요. 네, 흥미로운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삼전 한익, 확실히 저평가. 상승 랠리 부추기는 빅테크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저평가를 언급하면서 오히려 국내 반도체주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검토사회자, 오늘 시장 급등의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 교수, 메리츠증권 이진우 센터장이 코스피 연말 8천 가능? 지금도 저평가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7,384 수준에서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시각입니다. 8,000이면 지금보다 또 600포인트 이상 더 올라야 하는데요. 박 교수, 그렇습니다. 대신증권 양지환 센터장도 코스피 7,400 넘었지만 여전히 저평가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낙관론의 근거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와 글로벌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대단하다면서요. 박 교수 교수 박은혜스 비문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여력 자금이 130조 원 더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집한 돈까지 증시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등장에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박 교수 신사업 대박 외치더니 주가는 10분의 1 토막, 개미 울린 작전 세력 딱 걸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작전 세력들의 활동도 활발해지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테마나 급등주에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펀드 시장은 어떻습니까? 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격, AI 반도체에 돈 더 몰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책형 펀드가 출시를 앞두고 있고 역시 AI와 반도체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토사회자 내부 이슈도 있던데요. 박 교수, 삼성전자 내부 이슈도 있던데요. 박 교수,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해법, 거버넌스 포럼 EVA 대신 장기 주식 보상으로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내부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장기 주식 보상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범토사 관련 이슈도 있었죠. 교보증권 유상증자 적법성 재확인, 항소심도 소액주주 패소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상증자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소액주주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박교 사회자,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볼까요? 박교수 봐. 비트코인은 81,530.13달러로 0.75% 상승했습니다. 8만 달러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증시 상승과 함께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암호화폐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골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자금이 여러 자산으로 분산되고 있네요. 이렇게 고골도 고골도 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다양한 자산군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비트코인 상승률이 0.75%로 크지 않은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합교수, 무선,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 출시 예정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펀드가 AI와 반도체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종목들의 추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쏠림 현상은 계속될까요? 삼전살까 한익살까라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고 50일 만에 1조 원이 몰렸다는 점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나만 빼고 오르나는 반쪽 축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합교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저평가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삼전한익 확실히 저평가라는 빅테크의 평가도 있습니다. 1년 만에 5배, 8배 올랐음에도 여전히 저평가라는 시각이 있는 건데요. 이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합교수, 작전 세력 관련 기사가 나온 것처럼 시장이 과열되면 검증되지 않은 테마주들이 난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 공포라는 표현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금 가격이 4,671달러까지 오른 것도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도 체크해야겠네요. 합교수 문내이지 집중 국민들이 체크해야겠네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55.70원으로 1.38% 하락했는데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니 지켜봐야 합니다. 들은 추가 상승 여력을 보고 있나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연말 8천 전망을 내놨고 현재 수준에서도 저평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작전 세력 적발 사례도 나오고 있어 검증되지 않은 급등주에 대한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와 글로벌 시장은 안정적이었고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S&P 500이 0.81%, 나스닥이 1.03% 상승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VX 지수도 17.15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55.70원으로 하락했고 금은 4,671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81,53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2일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도 주목할 만하고요. 네, AI와 반도체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종목들의 추가 수급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는 항상 중요하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처럼 특정 종목의 쏠림이 심한 장세에서는 더욱 신중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년 만에 각각 5배, 8배 올랐다는 건 놀라운 성과지만 동시에 나만 빼고 오르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박탈감도 존재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코스피 7,000선 돌파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냉정한 판단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6일 수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